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김성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양한 리포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슈를 좀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과 방산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기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제 양국의 입장차만 계속 확인이 되면서 휴전 가능성도 낮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조건에 대한 러시아의 동의가 나왔다는 이제 발표가 있으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가 재차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기대와는 달리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은 단기간 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미국과의 회담에서 영토 교환을 제안했는데 이 조건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공식적으로 좀 가져가는 대신에 이제 다른 지역 일부를 반환하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돈바스 지역에서는 아직 우크라이나가 수호하고 있는 영토도 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러시아 점령지인데 돈바스 지역의 20% 정도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은 돈바스 지역과 더불어서 크림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지역 이쪽을 점령한 채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단독 권한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제 국민 투표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전쟁 초기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영토 교환에 대한 반발은 좀 여전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의 요구대로 좀 점령되지 않은 지역을 내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78%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손실이 좀 불가피하다면 이제 점령된 영토 일부를 좀 내어준 대신에 뭐 나토의 안보 보장 이런 쪽으로 좀 여론을 설득시켜서 이제 좀 휴전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을 좀 감안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을 좀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협상 기간 동안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인 만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은 이어질 전망이고, 좀 종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제 방산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력을 좀 빠르게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결국에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마무리되는 구도가 되어 뭐 향후 침공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은 좀 구조적으로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안보 환경이 계속 좀 악화가 되면서 이제 올해 나토 회의에서는 기존의 GDP 2%를 방위비에 지출하는 그 수칙이 이제 핵심 방위비는 GDP의 3.5% 그리고 관련 인프라에는 이제 1.5% 투자해서 총 5%를 투자하는 그런 목표로 이제 상향하는데 이제 동의했고요. 이제 이미 목표를 좀 달성한 폴란드나 이제 다른 동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이제 다른 어떤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방위비 지출 증진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좀 방위비 증진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7월 감세한 패키지의 일환으로 좀 트럼프의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자금 지출이 또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그리고 27년에 집중적으로 이제 집행될 예정으로 이제 방산 내에서도 좀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인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레이더, 드론 같은 분야에 좀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 이제 글로벌 방산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요인들로 인해서 좀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2025년, 26년 EPS 변화율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방위비 증진이 가장 시급한 유럽 지역 방산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높다는 점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이익 환경도 마찬가지로 양호합니다. 이제 미국 방산의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 또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이제 상대국의 방위비 수입 확대 약속도 좀 받아내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 대표 방산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SHLD ETF를 좀 연초부터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ETF를 활용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